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루비다. 흥미로운 책이죠.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호르몬에서 그 원인을 찾은 책, 뇌의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함께 보려고 합니다. 책 내용 중에서도 오늘은 호르몬이 어떻게 남녀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볼게요. 여성들은 왜 자동차에 이름을 붙일까?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책임지는 에스트로겐은 전형적인 여성 호르몬이다. 그렇다면 이런 호르몬의 차이는 구매 태도에 어떻게 반영될까? 여성이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 선물의 85%가 구매를 통해 준비된다는 것은 눈여겨볼 수 있다. 그만큼 여성이 쇼핑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말과 관련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결합 모듈과 돌봄 모듈, 그리고 여러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여성은 정리정돈과 주거라는 주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 주거와 생활을 테마로 한 리빙 잡지의 80%를 구매하고 읽은 건 여성들이다. 예컨대 가족의 행복과 같은 주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은 위상을 차지하는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식료품 구매의 70%를 여성이 맡고 있다. 결합과 돌봄 호르몬은 사람과 동물을 대할 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용품 또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당수의 젊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산 자동차에 애칭을 붙인다. 왜 그런 걸까? 여성은 자동차를 차가운 기술의 산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치 마케팅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돌봄과 결합 호르몬을 감지할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빈도가 약 3배 정도 높다. 반면 전문 기술을 보유한 직업군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여성은 정치 부문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주제가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도 여성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뇌 속에서 사랑과 돌봄을 담당하는 호르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성 호르몬이자 지배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있다. 이제 이 호르몬이 감정과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자. 포르쉐 구매자의 90%가 남성인 이유. 지금까지 인간중심 사회학과 신경생물학적 연구 사이에서 테스토스테론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킨 신경호르몬은 없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롭고 선하며 이성적인 인간상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의 행동에 호르몬이 이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인간의 나쁜 면에 대한 책임이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에 있다니 이는 생물학적 세계관에 대한 저항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이는 모두 수치로 입증된 사실이다. 전체 교도소 수감자의 95%가 남성이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95%도 남성이다. 세계를 뒤흔든 거의 모든 전쟁도 남성이 일으켰으며 포르쉐 구매자의 90%도 남성이다. 이 모든 현상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상품 구매의 관점에서 이 호르몬을 살펴보고 이것이 감정과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러려면 먼저 뇌의 발달 과정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에스트로겐 vs 테스토스테론. 인간은 처음에 중성인 배아 형태로 삶을 시작한다. 임신 기간의 4분의 1이 지날 무렵 남자 아기의 경우 남성적인 특징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작동한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서 고환이 형성되고 동시에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이 시작된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하반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 뇌 전체에 범람한다. 이를 통해서 뇌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다시 개편된다. 여자 아기 경우 에스트로겐이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작용한다. 에스트로겐의 생물화학적 과정은 훨씬 복합적인데 이에 관해서는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임신 기간 동안 뇌가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다. 예컨대 임신한 여성이 너무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너무 늦게 활성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테스토스테론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 추후에 육체적으로는 남자 아기가 되었지만 아기의 뇌가 여전히 중성 상태로 남거나 혹은 여성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계속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살펴보자. 테스토스테론은 특히 좌뇌에 영향을 미치며 좌뇌의 신경세포 결합을 감소시킨다. 이런 작용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우세한 남성의 경우 보다 단순하고 낙관적인 사고를 한다. 그런데 양쪽 뇌는 결손 부분을 상쇄시키려는 경향이 있어 좌뇌를 대신해 상대적으로 우뇌가 조금 더 강하게 발달한다. 그 결과 여성의 전두엽 두께가 양쪽 모두 똑같은 반면 남성의 경우 왼쪽 부분이 얇고 오른쪽 부분은 조금 더 두껍다.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좌뇌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사고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남성은 일상생활에서 1차원적으로 사고하고 질서나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세계를 단순화시키려 한다. 여성의 관용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우뇌에서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남성은 한 번에 하나씩 단계별로 사고하는 스텝 싱커인 반면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웹 싱커이다. 서양 문화권에서 합리적이라고 표현하는 분석적인 사고는 남성적인 사고 스타일에 가깝다. 오래도록 심사숙고하지 않는 이런 사고 및 결정 방식을 이성이라고 부른다. 역으로 이 말은 여성이 비합리적이며 비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결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아주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여성의 사고방식 또한 남성만큼이나 진지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고 스타일과 결정 스타일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남성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을 사고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단순한 인과성을 신뢰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구매 결정 과정이 신속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요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놓친다는 단점도 있다. 공감하는 여성, 체계화하는 남성. 여성과 남성은 생각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도 사뭇 다르다. 영국학자 사이먼 베런 코헨은 사고하는 스타일을 근거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했다. 남성과 남성의 사고 스타일을 체계화하는 사람이라 했고 배려심 많고 사회적인 사고 스타일을 지닌 여성을 공감하는 사람이라 명명했다. 그러나 이런 구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남성과 여성의 감정과 사고 구조가 얽혀있는 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림빅 맵 위에 그려보고 또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저 이 림빅 맵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표에 나와 있다시피 남성 중심점은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지배 측면에 치우쳐 있는 반면 여성의 중심점은 균형과 개방성 사이에 있다. 이 영역에는 돌봄 모듈과 결합 모듈도 들어있다. 또한 도표를 참고하면 한 가지가 확실해진다. 이타주의와 공동체 감정을 담당하는 돌봄과 결합 모듈은 이기주의와 자아 감정을 담당하는 지배 시스템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림빅 맵은 내면적인 동기의 역동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마케팅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남성과 여성을 위한 광고 문구와 제품 설명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는 남성들은 정돈된 확고한 사실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개방적이고 환상을 자극하는 제품에 끌린다. 동시에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인 요소와 의사소통에 관한 요소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값비싼 물건을 사기 위해 큰 금액을 지출할 경우 남성은 전체 비중의 70%를 제품에 그리고 30%를 판매원에게 집중한다. 여성은 이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상담과 설명을 해주는 판매원과의 감성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물건을 구입한다.
컴퓨터나 자동차처럼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경우 판매원들 대부분이 여성 고객에게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놓친다. 판매원들이 남성 고객을 응대하며 제품을 설명한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 고객을 응대하기 때문이다. 남녀의 뇌가 서로 다른 탓에 물건을 사기 전 정보를 수집하는 태도 역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개된 사실을 선호하는 남성은 테스트 보고서, 잡지, 체계적인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반면 여성은 다른 여성 지인들에게 해당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묻는다. 따라서 입으로 퍼지는 입소문 광고는 여성들에게 큰 효과가 있다. 남녀가 선호하는 상품과 스타일. 그런 맥락에서 상품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 역시 남녀 사이의 차이가 있다. 남성은 예측 가능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데 유용하며 권력을 선사하는 기술 기반 제품을 좋아한다. 따라서 자동차, 기계, 기술 장비 등에 열광한다. 반면 여성은 소설과 예술처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상품과 물건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 또한 배려와 아늑함을 제공하는 물건들을 좋아한다. 남성과 여성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도 상품 평가와 구매 결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를 보자마자 남성의 첫 시선이 엔진 부위에 닿는 반면 여성의 시선은 실내 디자인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남성이 온갖 기술 장치와 버튼을 누르며 테스트해 보는 것과 달리 여성은 최대한 간단하고 통제 가능한 서비스를 요구한다. 성호르몬으로 인해 달라지는 상품 선호도는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사나이 아이가 무기와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 반면 여자아이는 주로 인형을 가지고 논다. 이런 차이를 두고 예전에는 교육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어린 여자아이에게 즉흥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대개 얼굴이나 인형을 그린다. 반면 남자아이는 대개 자동차를 그린다. 이것만으로는 생물학적 사전 조절에 대한 증거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여자아이에게 나타나는 선천성 질환 가운데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이라는 것이 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여성의 부진피질에서도 남성처럼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된다. 물론 남성의 고안에서 생성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 이 질병에 걸린 여자아이는 다른 동성 아이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훨씬 높다. 그뿐 아니다. 실제로 남자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호하며 인형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CAH 신드롬에 걸린 여자아이에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그리라고 하면 자동차를 그린다. 남성과 여성의 뇌 속에 있는 여러 호르몬의 혼합은 마케팅에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미 살펴봤듯 에스트로겐은 감정과 사고를 온화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최근 들어서 학계는 우리의 되뇌 전체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우리의 사고방식과 인지방식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으며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게다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형태에 대한 감각을 바꾼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는 특히 중요하다. 남성이 정사각형 모양의 직선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를 좋아한다면 여성은 부드럽고 둥그런 형태를 선호한다. 몇 년 전 오스트리아 생수 제조업체인 파스라우어는 여기에 착안해 생수 용기를 바꿔서 성공했다. 파스라우어는 여성을 겨냥한 전용 디자인으로 바꿈으로써 몇 해 전 시장 주도권을 장악했다. 파스라우어는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해 여성의 이상적인 몸매를 구현했다. 이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 최근 몇 년간 성공을 거둔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화한 상품 전략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구한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스키 및 스포츠용품 제작 회사인 헤드는 독창적인 여성 스키복 컬렉션을 선보였다. 남성 스키용품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여성 컬렉션을 출시했는데 올 라운드 스키부터 프로용 스키를 비롯한 모든 용품을 구비하고 있다. 남성 컬렉션과 여성 컬렉션의 차이점은 디자인에 있다.
남성 컬렉션에서는 하이테크 디자인을 추구한 반면 여성 컬렉션은 최신 유행 컬러와 형태를 반영했다. 여성은 스키복과 스키용품을 멋진 외모를 완성해주는 패션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은 승리하기 위한 스포츠용품으로 생각한다. 남녀의 언어 차이. 남성과 여성은 언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많은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의 언어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여성은 관계에 대한 말을 자주 사용하며 울림을 주는 부드럽고 다정한 단어를 애용한다. 따라서 상품을 설명할 때도 성별의 감정과 동기의 중심점에 맞춰서 해야 한다.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 영업사원이 눈을 반짝이는 남성에게 250마력 엔진이 장착된 이 자동차는 단 6초 만에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로 속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한다. 이 순간 1초도 안 돼서 그 남성의 변연계에 있는 성욕 및 공격성 중추와 쾌감 중추가 기쁨으로 빛날 것이다. 반면 그런 설명에 여성의 뇌는 냉담하고 지루한 반응을 보인다. 센스 있는 영업사원이라면 동일한 정보를 여성 고객 맞춤으로 변형하여 설명할 것이다. 250마력의 강한 엔진 덕분에 자동차를 시속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불과 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타신다면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족들은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은 여성의 뇌를 환호하게 한다. 또한 육중한 SUV 차량이나 오프로드 차량을 보았을 때 남성의 지배 시스템이 환호하는 반면 에너지 절약 모드에 돌입한 여성의 뇌는 무관심하게 대충 보고 지나간다. 이때도 영리한 영업사원이라면 여성의 점수를 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정말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고객님을 지켜줄 3,000kg짜리 수호천사랍니다. 여성은 왜 패션과 향수에 많은 돈을 쓸까? 여성은 패션과 화장품 쪽에 남성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쓴다. 예전부터 원래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만족스러운 대답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진화 생물학에서 더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여성의 뇌는 진화 생물학적 이유로 인해 남성의 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모든 유기체에게 주어진 진화의 사명은 가급적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최대한 많은 유전자를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진화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계산법은 매우 다르다. 아이를 출산하고 수유와 또 양육을 하는 여성은 후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가족을 보호하고 부양할 능력이 있는 유능하고 믿음직한 남성 파트너는 후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게 물려줄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최고의 파트너를 찾으려면 여성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의 자질을 검증할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선택의 기회를 얻으려면 여성은 최대한 많은 잠재적 파트너를 유혹해야 한다. 유혹과 매력을 향상시키는 행위는 진화와 자연의 뜻에 정확히 부합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여성이 구입하는 옷과 화장품의 기능이 바로 정확하게 그것이다. 이런 진화의 흔적을 향수 광고에서 읽을 수 있다. 여성 향수 광고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이렇다. 이 향수는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진화를 위한 남성의 유전자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 남성은 최대한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다수의 후세를 생산할 때 유전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그렇기에 향수 광고에서 이 향수를 사용하면 많은 여성이 당신의 주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고 떠들어대며 홍보하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여성이 파트너를 선택하기까지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 앞에서 일종의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 남성 라이벌이 한 여성의 마음을 놓고 경쟁한다.
성 호르몬의 작용과 분포가 성별에 따라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머릿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다음 자신의 매력을 끌어올려 발산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남성의 뇌 속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경쟁자들과 싸워 물리치는 강인한 힘을 요구한다. 스포츠 용품점에서 남녀가 다른 길을 가는 이유. 구체적인 구매 상황을 관찰해 보면 이 두 호르몬이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은 조깅복을 구매하려고 스포츠 용품점을 찾는다. 그러나 스포츠 용품점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매장에서 서로 다른 길로 향한다. 왜 그런 걸까?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닌펜부르크 연구팀의 연구원들이 규모가 큰 대형 스포츠 용품점을 방문해 남성과 여성 고객을 관찰했다. 연구원들은 계산대 앞에 서서 그 물건을 처음으로 구매한 것인지 물건을 구입한 순서는 어떠한지 질문을 했다. 조깅을 시작한 여성 10명 중 5명은 다양한 색상과 스타일의 톱과 티셔츠가 전시된 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진열된 조깅용 레깅스와 하의를 살펴보며 셔츠 색상과 어울리는 동시에 체형에 맞는 바지를 찾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 다음에야 신발이 전시되어 있는 코너로 향했다. 여기서도 신발의 색상은 바지 및 셔츠와의 컬러 조화에 중점을 두고 골랐다. 내부 구조, 충격 흡수 정도, 밑창 소재, 성능처럼 신발의 기능적인 측면은 부수적인 관심사항에 그쳤다. 이제 조깅을 하려는 남성을 살펴보자. 남성이 발걸음을 옮기는 길은 명확했다. 10명 모두가 중간에 들르는 곳 없이 곧장 신발 코너로 향했다. 조깅화의 색상과 디자인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기능과 성능을 훨씬 중요시 여겼다. 이제 여러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트로겐이 여성에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장 우선시하도록 몰아가는 반면 테스토스테론은 우월함과 탁월한 성능을 요구한다. 재밌는 것은 계산대 주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성은 물론이고 여성 또한 스스로 자발적이고 의식적이며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확신했다. 사회적 정의로 인식하는 남녀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은 그 결과물이 인간이라는 시선으로 좀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관계를 덜 재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